안녕하세요. 국고초 일부 진행의 박권입니다. 코스피 4천을 돌파했죠. 역대급입니다. 그러나 대형주 중심으로 차별화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코스닥도 좀 한 번은 주목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소형주 숨은 상승 동력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오늘 특집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보시죠.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 코스닥 유망 섹터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남자, 멋진 남자 나연호 파트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146 최고치입니다. 뭐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뭐 주가 흐름이 뭐 많이 올라서는 좋은데 네. 반대로 또 뭐 소외되는 네.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코스닥 내에서 유망 섹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봐야 되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찍어주고 있다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지금 대형주 쏠림 현상에 따라서 코스피 일부 그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은 과열권에 접어선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런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제는 좀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시 뒤에 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망주를 봐야 되는지 더욱더 면밀하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내 계좌만큼은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은 더욱더 우리 나연호 파트너의 강의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이야기 듣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또 공개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예, 지금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 그리고 코스닥도 물론 900포인트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선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오를 종목을 우리가 선점하는 전략과 그런 종목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 성공 투자의 길의 시간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연호 파트너의 강의가 오늘 더 유독 기대가 되고 관심이 끄네요. 자, 선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돼 있죠? 네, 네. 오늘 황금 타점 받는 잡는 이런 VOD를 제가 교육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아래 나오는 하단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그 영상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종목 상담도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나연호 파트너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코스닥 특집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많이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생기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형주가 많이 오른 만큼 코스닥에 대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코스닥과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 현재 시장을 한번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간 증시 리뷰를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도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 랠리, 코스닥도 물론 이런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어서 900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가장 시장에서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 주간의 이슈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런 에이펙 수혜 섹터, 조선과 자동차들 이런 섹터들에서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젠슨한 회동에 따른 수혜주들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 한번 상승이 나와줬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형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900포인트를 달성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상위 종목들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아마 우리 장중 매매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하락 종목 수가 계속 상승 종목 수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많은 그런 쏠림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일간 차트예요. 자, 우리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단기 과열권에 지금 접어든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만 보셔도 지금 뭐 바닥을 짚는다든지 이런 쉬어가는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 한번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좋은 강세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대표했던 지금 지수를 이끌었거나 시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 계속해서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역시 이 차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신고가 랠리에 가장 이끌었던 이런 종목, 대표 종목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만 원, 13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요. 우리 11만 원, 13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AS까지 추가해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이런 과열권에 지금 접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이런 낙폭해 있던 섹터들을 중점으로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왜 저점 매수 낙폭 섹터에 대한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이런 관세라든지 악재를 잡고 있었던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강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삼성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횡보 후에 계속해서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접근할 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역시 좀 이런 눌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왜 코스닥에 주목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 차트를 한번 보셨듯이 크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펀더멘탈 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굉장한 이런 강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랠리에 따라서 피로감이 지금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돌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세 주도했던 이런 대형주들을 보시게 되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앞에 차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에 대한 중요성이 한번 부각이 되는 이유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45% 전후 오를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런 코스닥의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코스닥을 이제는 좀 봐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 보신다 하더라도 코스닥도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 중소형주 쪽에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낙폭해 있는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향후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역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열권 종목들이 많은 만큼 시장 흐름의 변화를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제 코스피가 과열권이라면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저는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준비했는데 역시 코스닥의 중심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국고처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섹터인데요. 이거는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봐야 할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바이오를 왜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 코스닥 제약 차트를 통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차트를 보시면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 국고처 시간에 제약 바이오 선점 전략을 잡아드리고 강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줬지만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낙폭 메리트를 좀 갖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살리면서 더 윗방향, 여기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제약 쪽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 그동안 많이 시세를 올라줬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이런 섹터 대비해서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학회가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굵직굵직한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ADC 관련 월드 ADC 학회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계속 이런 학회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고 굉장히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법 세법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50억 기준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섹터로 제약바이오가 한번 갖고 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약바이오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막 이렇게 제약바이오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해서 펀더멘탈이 안 받쳐주고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이런 임상이 실패했을 때 굉장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었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계속 이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이에요.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약품을 팔아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런 로열티 수입이나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타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우리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요. 무엇보다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한번 의미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ADC, 그리고 두 번째는 오가노이드, 그리고 세 번째는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의료 AI 쪽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글로벌적인 산업을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주목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 A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료 AI, 오가노이드, ADC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고처에서 잡아드렸던 종목들도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접근을 잡아드린 종목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은 우리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관심주로 잡아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주였죠. 자, 지난주 한번 타점을 보시게 되면 10월 2일 국고처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뿜어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거든요. 자, 이런 제약 바이오 원료 쪽과 그리고 이런 AI 소재 쪽을 특히 두산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TLB처럼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좀 뛰어오를 수 있는 타점을 확실하게 선점하는 전략으로 지난주에 잡아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25%가량 올랐지만 역시 눌림 섹터에 대한 관심 말씀드린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서서히 눌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눌림을 활용하셔가지고 지지가 확인될 때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네, 이런 의견도 함께 잡아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잡아드렸던 로키텔스케어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오가노이드에 말씀드렸던 그 오가노이드의 대표 종목입니다. 역시 오가노이드 쪽이 이 로키텔스케어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핫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잡아드린 타점을 보시게 되면 진짜 주식 굳고쳐 계속해서 이렇게 선점한 전략이 여구근이거든요. 자, 이렇게 선점하는 전략, 섹터 선점뿐만 아니라 이런 타점 선점을 보신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역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선점해야 되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눌림과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 보유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우리 오가노이드에 대한 관점 저는 여전히 중장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로키텔스케어가 최근에 4만 원 근처까지 딱 4만 원 전후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5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잡아드렸던 게 우리 인투셀인데요. 아마 인투셀도 익숙하실 거예요. 인투셀은 ADC 쪽이에요. 자, ADC 쪽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산업인데요. 자, 로슈 같은 경우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ADC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바로 ADC 사업입니다. 자, ADC 사업이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핵심 사업이라면 이 기술을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인투셀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핵심 파트너사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오에피스와 협업 모멘텀 아직도 살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투셀은 우리 국고처에서 8월 15일 그리고 9월 20일 머니플래스에서 10월 1일, 10월 22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잡아드린 이유가 역시 ADC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만 3천 원대까지 지금 상승 랠리를 뿜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우리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저는 삼성 바이오피스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고 7만 원, 8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프로티나도 우리 의료 AI 쪽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차례 좀 잡아드린 타점 종목이에요. 역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어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국고처에서 우리 잡아드리고 여러 차례 좀 잡아드렸어요. 우리 8월 달에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았고 무엇보다 이런 의료 AI 쪽에서 신약 개발 쪽에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이런 바이오 마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셨을 때 굉장히 이런 추세를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7만 원, 그 이상은 8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앞에서 AS를 보여드렸던 네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ADC, 오가노이드, 의료 AI 이런 쪽에서 관점을 잡아드린 종목들이고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눌림 혹은 횡보 이런 저점 매수 구간에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관심주도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뉴로핏이에요. 자, 뉴로핏은 역시 의료 AI 쪽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뇌질환 AI 영상 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뇌질환을 이런 영상 분석, AI를 활용해서 영상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죠.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공동 연구 계약을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이런 해외 진출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최근에 10월 28일 날 머니플러스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자, 흐름을 보셨을 때 역시 지난번에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지금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음봉을 5개 이상 받았거든요.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다시 한번 이런 눌림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리픽 같은 경우는 눌림 구간에서 우리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JPI 헬스케어예요. 이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엑스레이 진단 영상 장비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엑스레이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드.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40%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이런 기술력과 이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GE, 시멘스, 필립스, 캐논 이런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9월 20일에 우리 국고처에서 한번 저점 타점을 잡아드리고 30% 이상의 한번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 한번 30%의 수익을 내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이 빠져 있는 자리예요. 자, 지금 흐름을 보셨을 때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하방 경직을 확보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기업 내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관심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낙폭 섹터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저점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우리 11월 달이 시작된 만큼 성공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